안녕하세요. AMP인 글로벌 김가영 마케터입니다.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시험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은 전반적인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시험의 개념에 대한 핵심 내용만 전달드리는 영상이니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AMP인 글로벌 김가영 마케터입니다. 다들 검색 광고 마케터 준비 잘 하고 계실까요? 시험 이제 보시기 앞전에 저희 개념 정리 요약본 통해서 좀 개념을 좀 차근차근 다지시고 가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개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격 시험 일정은 보시는 일정과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접수 일자랑 시험 일자, 합격자 발표 일자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과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온라인 비즈니스 및 디지털 마케팅, 검색 광고 실무 활용, 검색 광고 활용 전략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지는데 시험 시간은 90분이고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 그럼 바로 시험 상세 과목을 좀 알아볼 텐데 보시는 것처럼 파트 1은 온라인 비즈니스와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고 파트 2 검색 광고 실무 활용, 검색 광고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뤄질 예정이고요. 마지막 검색 광고 활용 전략 이 부분은 검색 광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개념 정리 내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의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볼 텐데 온라인 비즈니스는 인터넷을 통한 양방향 정보 교류를 통해 디지털 상품을 거래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 인터넷 비즈니스와 유사한 개념이고 개념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온라인 비즈니스의 중요성. 디지털 경제의 핵심, 온라인 비즈니스 관심도가 증가하며 차세대 기업 경쟁의 중심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사실 온라인 비즈니스의 중요성을 저희가 따로 익히지 않아도 다 익히 마케터를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에 의의.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인터넷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원천이 된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과 이를 기초로 한 경제 상황 속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한다. 이것도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사실 온라인 비즈니스의 개념, 중요성, 모델에 의해 다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그냥 큰 틀만 조금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의 5대 성공 요인. 이거는 제가 시험을 봤을 때 나왔던 문제라서 별표로 표시를 해놓은 개념인데 제가 이제 볼드 처리해 놓은 텍스트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지속적인 수익 창출. 사용자가 많더라도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공한 비즈니스라고 말할 수 없겠죠. 두 번째, 차별화된 콘텐츠와 서비스. 경쟁사랑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자로부터 계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저희가 차별화된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을 해야겠죠. 세 번째로 고객 관점과 고객 경험.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이제 저희만의 고객을 확보를 하고 또 고객으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온라인 비즈니스가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스피드로 기회 선점. 온라인 비즈니스의 변화가 아무래도 빠르기 때문에 경쟁사에 비해서 좀 빠르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을 조금 선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이고 특허, 말 그대로 특허입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가진 자산 가치를 구현하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드 처리해놓은 이 텍스트들은 조금 잘 암기해 두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의 유형, 거래 대상에 따른 분류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B2C,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를 뜻하는 거고 예시로 포털, 검색 온라인 커머스 등이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인데요. 기업 소모성, 운영 자재, 구매 플랫폼 등이 있습니다. C2C,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인데 중고 장터 그런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 제공 가치에 따른 분류. 제공 가치에 따른 분류는 이제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가격 지향형 모델. 가격이 중심이 된다라는 뜻이겠고, 편의, 신속성, 지향형 모델. 말 그대로 편의성과 신속성을 강조한 모델이 되겠죠. 맞춤형 서비스 지향형 모델.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런 모델이 있다,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비즈니스 유형 세 번째, 거래 상품에 따른 분류인데요. 판매되는 상품이 어떤 유형인가에 따라서도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리적 상품. 물리적 상품은 이제 온라인 커머스에 의해서 물리적 상품의 이제 구매 편리성과 구매 안정성을 동시에 충족한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디지털 상품은 이제 고객이 해당 상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상품의 특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고객 체험 유도가 필요한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판매 방식에 따른 분류. 이게 제가 시험에 봤을 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느냐가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 유형 분류에 조금 영향이 있다라는 말인데, 첫 번째로 판매형. 판매형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두 번째, 중개형. 온라인상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입하는 것을 중개형이라고 합니다. 정보의 검색이나 생산을 통해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정보 제공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로 커뮤니티형. 인터넷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고객을 확보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형, 중개형, 정보 제공, 커뮤니티형, 이 네 가지, 이 큰 네 가지 텍스트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검색 엔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검색 엔진이란 이제 인터넷상에서 방대한 분량으로 흩어져 있는 자료들 가운데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희가 어떤 걸 검색했을 때 그 검색 의도를 충족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검색 엔진 부분도 좀 큰 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세부적으로는 굳이 들어가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검색 엔진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볼 텐데, 일단 세 가지 검색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로 디렉토리 검색 유형인데, 인터넷에 존재하는 웹사이트, 파일 등을 주제별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사용자가 손쉽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얻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검색 엔진을 뜻하는 게 디렉토리 검색입니다. 두 번째로 인덱스 검색은 인터넷에 새롭게 생성되는 문서, 파일 같은 다양한 정보를 검색 로봇이 주기적으로 수집해서 인덱스 데이터베이스에 정보 위치를 저장하는 검색 엔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통합 검색은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죠. 웹사이트뿐만이 아니라 문서, 콘텐츠, 상품 이미지 등 거의 모든 문서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검색 엔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셜미디어인데요. 소셜미디어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소셜미디어는 이제 사람들의 의견, 생각,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플랫폼이고, 특성은 참여, 공개, 대화, 커뮤니티, 연결입니다. 다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무언가 소통하는 그런 느낌이죠. 이게 제가 시험 봤을 때도 문제에 나왔었는데, 뭔가 소통하지 않고 자기만의 뭔가 방어적인 그런 느낌의 단어가 있다 하면 그거를 오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소셜미디어의 유형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뭐 SNS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콘텐츠, 커뮤니티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커머스. 온라인 커머스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상거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가상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온라인 커머스는 되게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그냥 개념만 좀 짚고 가주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유료 멤버십을 통한 로긴 전략. 이거는 유료 멤버십을 통해서 혜택을 제공하는 전략인데, 이제 저희 플랫폼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어떤 것을 제공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고객들이 떠나지 않도록 락인, 그 안에다가
잠궈둔다. 약간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험에는 이 부분이 좀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옴니채널 전략. 이 부분도 제가 시험을 봤을 때 나왔던 문제인데, 옴니채널 전략이 무엇인가? 대표적인 사례로는 월마트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서 오프라인 픽업센터를 확대하였다. 이 부분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 월마트가 나오고 뭔가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연계해서 오프라인 픽업센터 확대, 이거 나오면 무조건 옴니채널 전략으로 쓰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시험 볼 때는 주관식으로 나왔던 문제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커머스 시장의 변화의 개념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진화로 개인화된 맞춤형 쇼핑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생산자가 소비자로 이제 상품을 전달하는 B2C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생산자에게 전달하는 C2B로 확대가 되는 추세이다 라고, 이렇게 시장이 변화가 되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디지털 콘텐츠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작, 기획, 설계, 배포 등을 말하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지털 광고, 디지털 애니메이션, 콘텐츠 솔루션, 디지털 유동 플랫폼, 이러닝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크게 외우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뭔가 디지털 관련된 뭔가 나오면은 이제 그건 디지털 콘텐츠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환경 변화, 이 부분도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어떤 흐름 정도로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콘텐츠가 왜 언제부터 확산이 되었냐, 어떻게 확산이 되었냐, 이런 객관식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스마트 기기의 보급 확산으로 인해서, 아니면 새로운 미디어와 플랫폼이 등장하였다. 이 정도만 조금 알고 계시면은 문제를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TV를 대체하는 OTT가 확산이 되었다. OTT의 뜻은 오버 더 탑이라는 뜻이고,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일단은 구독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통신사, 방송사, 포털 등 다양한 플레이어에 좀 참여가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스트리밍 이런 실시간 그런 게 아니라 구독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왓챠랑 넷플릭스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 이 부분 조금 중요해요. 이 부분도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었는데, 첫 번째로 매체 시장의 세분화. 4대 매체 중심에서 디지털 컨버전스에 따라 모바일, 디지털 사이니지 등 다양한 미디어가 등장이 되었다.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동적 소비자에서 능동적 참여형 소비자로 진화되었다. 소비자는 소비 주체에서 생산자, 판매자, 광고 제작자로 진화하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성장. 요즘 빅데이터가 굉장히 떠오르는 추세이잖아요. 빅데이터 마케팅과 같이 개인화된 맞춤형 마케팅이 등장하였다. 글로벌 경쟁의 심화, 인터넷 발달로 마케팅 활동의 글로벌화가 촉진이 되고 있다. 이게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사실 이것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외우시지 않아도 조금 떠올리시기만 한다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마케팅 믹스. 디지털 마케팅 믹스란 마케팅 목표 달성을 위해 마케팅 활동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전체적으로 조성하고 구성한다 라는 뜻으로, 이 부분이 제가 시험 볼 때 나왔었어요. 프로덕트, 제품, 프라이스, 가격, 플레이스, 유통, 프로모션, 촉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너무 단단히 외우시기보다는 그냥 약간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영어로 뭐였지? 약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온라인 구전. 온라인 구전이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가 직접 경험과 정보를 다른 소비자와 공유하는 자발적 의사소통으로 빠른 확산 속도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온라인 구전, 이 부분도 주관식으로 나올지 객관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이 부분도 조금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구전의 확산 경로와 의견 선도자 파악이 가능하다. 의견 선도자 파악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채널로 활용이 가능하다. SNS, 블로그,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 구전이 확산되며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의견을 분류해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즈 마케팅. 이 부분도 이제 주관식으로 나왔던 문제였어요. 일단 코즈 마케팅의 뜻을 한번 보자면 사회를 위한 공익적 이슈를 제공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개인의 욕구 충족과 사회 공익에 기여한다는 만족감을 제공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시로 써놓긴 했는데 아동 결혼 팔찌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하면은 내가 뭔가 샀는데 내가 구매를 함으로써 사회에도 기여가 돼. 함으로써 이제 두 가지의 만족감을 제공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코즈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 이 코즈 마케팅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 4가지 종류. 이 부분은 사실 암기하지 않으셔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모바일, 두 번째는 브랜디드 콘텐츠, 세 번째는 요즘 흥하고 있는 챗봇, 그리고 네 번째 동영상 콘텐츠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장 세분화. 시장 세분화의 뜻은 비슷한 선호와 취향을 가진 소비자들을 묶어 집단으로 나누고 특정 집단의 마케팅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냥 뭐 그런 거예요. 뭐 연령과 취미와 성별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뭐 가치관이 비슷하거나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들을 묶어서 그들을 이제 그 그룹들을 이제 활용을 하여 마케팅을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표적시장. 표적시장의 뜻은 시장 세분화를 통해 이제 분류한 시장, 세분시장의 규모와 성장률, 그리고 시장의 매력도 기업의 목표와 자원에 의해서 선정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사실 조금 어려워요. 세분시장, 뭐 규모, 성장률, 매력도, 시장 매력도, 기업 목표와 자원 막 이런 게 나오죠. 근데 그냥 세분시장, 규모, 성장률, 시장 매력도, 기업 목표 자원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표적시장이 바로 떠오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디지털 광고의 특성. 디지털 광고의 특성도 사실 외우지 않아도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 트래킹의 용이성, 정교한 타겟팅, 전달의 융통성, 상호작용성, 이 4가지 트래킹, 정교한 타겟팅, 융통성, 상호작용, 이 부분 조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영상 광고의 형태에 대해 알아볼 텐데, 이 부분은 일단은 구글 광고에서 이제 유튜브 광고를 진행하실 때 활용이 되는 광고 형태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광고를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실무를 담당하실 때는 이 5가지 영상 광고 형태를 알아두시면 굉장히 용이한 부분입니다. 트루브 인스트림은 5초 강제 노출 후 건너뛰기.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보다가 광고 이렇게 나오다가 5초 지나서 광고 건너뛰기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저희가 되게 자주 마주하는 영상 유형이에요. 그게 트루브 인스트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트루포 액션 이거는 클릭 유도 문구를 이제 포함해서 이제 클릭을 유도하는 그런 영상 광고고, 트루브 디스커버리 이거는 미리 보기의 텍스트 이미지 형태로 노출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범퍼헤드 6초 이하 스킵 불가능. 이것도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뭔가 스킵은 불가능한데 6초 동안 짧게 영상이 노출이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 영상이 범퍼헤드입니다. 다음 마스트헤드 메인 화면 24시간 노출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러프하게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이티브 광고의 종류. 네이티브 광고란 기존 광고와 달리 이용자가 경험하는 콘텐츠 일부처럼 보이도록 하며 이용자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광고예요. 너무 나는 광고야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사용자가 조금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광고를 뜻하는 건데, 인피드 광고, SNS 피드 영역에 많이 뜨시는 광고 있잖아요. 광고라고 작게 이렇게 붙어있긴 한데 그냥 슥슥 넘기다 보면 광고인지 뭔지 모르는, 내가 팔로우한 그런 계정처럼 보여지는 그런 광고, 그 인피드 광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 기사 맞춤형 광고, 유저의 접속 기록을 통해서 인터넷 뉴스 옆에 노출되는 광고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언론 기사들을 많이 보시는, 유독 많이 보시는
3040 또는 5060 남성분들께서 언론기사 지면 들어가시면은 위에 사이드 옆에 뭐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많은 이미지 이런 거 보셨을 텐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네이티브 광고의 종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이티브 해당 지면에 노출되는 네이티브 광고 종류 매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수 있으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세 번째로 프로모티드 리스팅. 커머스 사이트에서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리스트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 이 러프하게 3개 이 인피드 광고, 기사 맞춤형 광고, 프로모티드 리스팅 이렇게 3개가 있다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트 2 검색 광고 실무 활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검색 광고의 정의는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의 검색 엔진을 통해서 기업의 웹사이트를 노출시킬 수 있는 광고 기법입니다. 검색 광고의 특징은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고 종량제 광고 CPC로 효율적으로 운영. 그 다음 광고 운영 시스템을 통해 광고 온오프 또는 노출 지면, 입찰가, 예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광고 노출 순위는 최대 클릭 비용과 품질 지수에 따라 다르다. 네, 이 부분도 이제 실무를 하시면은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부분인데, 문제에서는 이 종량제 광고 CPC 이것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광고 노출 순위는 뭐 예를 들어서 입찰가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요. 더 되게 높게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올라가질 않아.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그 키워드, 그 소재의 품질 지수가 높기 때문에 이 낮은 입찰가로도 높은 순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가뿐만이 아니라 품질 지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입찰가만 올린다고 순위가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와 소재의 그런 품질 지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 검색 광고 주요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이제 마케팅을 준비하시고 마케터를 조금 꿈꾸시고 그러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이 주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모르시면은 광고를 진행하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안내를 드릴게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까 앞에서도 검색 광고 종량제 CPC 막 이랬잖아요. 네, CPC는 코스트 퍼 클릭. 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주의 사이트가 노출되도록 하는 키워드 광고의 일종입니다. 유저가 검색한 결과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광고주의 광고 배너 또는 링크가 함께 노출이 되고 광고 비용은 그런 배너나 링크의 노출 횟수와 상관없이 오로지 링크를 클릭했을 때만 지불이 된다. 그래서 코스트 퍼 클릭했을 때만 비용이 청구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품질 지수,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품질 지수는 키워드, 웹사이트, 광고 소재의 연관도, 클릭률 등에 따라 품질 지수 점수를 부여하게 되고 품질 지수가 높을수록 CPC 비용이 저렴해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KPI는 핵심 성과 지표입니다. 광고주가 이제 광고를 진행을 할 때 어떠한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서 진행을 하는데 그것이 KPI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M, CPC와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1000회 노출당 비용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클릭당 과금이 아니라 1000회 노출당 비용, 1000회 노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PC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릭당 비용으로 종량제 광고의 일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대표 키워드. 대표 키워드는 말 그대로 대표 키워드. 그러니까 검색수가 높고 치열해요. 그래서 뭐 의류, 보험 이런 큰 키워드들 있잖아요. 많은 되게 광범위하고 경쟁이 치열한 광고 키워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가가 상대적으로 높겠죠? 세부 키워드는 이제 대표 키워드의 하위 개념으로 구체적인 서비스명이나 제품명, 수식어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 키워드는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 키워드를 사용을 했다면 이 대표 키워드 플러스 뭐 수식, 추천이라든지 20대 여자 뭐 이런 수식어들을 조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시즈널 키워드인데 특정 시기나 계절에 따라서 조회수와 광고 효과가 급증하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겨울이면은 스키장, 여름이면은 수영장,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계절의 변화와 시즌성, 시즌을 좀 타는 광고 키워드이다. 이게 시즈널 키워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광고 소재. 광고 소재는 제목과 설명 문구, URL을 비롯해서 13가지의 확장 소재로 구성이 되고, 다음으로 TND. TND는 검색어에 노출되는 제목과 설명입니다. 키워드를 등록하고 그것을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UV는 중복되지 않은 방문자의 수치, 순 방문자라고 봐주시면 돼요. PV는 방문자가 둘러본 페이지 수라고 봐주시면 되고, DT는 방문자의 체류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UV, PV, DT 되게 헷갈리시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 이렇게 뒤에 순 방문자, UV는 순 방문자, PV는 방문자가 본 페이지 수, DT는 방문자 체류 시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노출수. 노출수는 말 그대로 검색 사용자에게 광고가 노출된 횟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클릭수. 광고가 검색 사용자로 인해서 클릭된 횟수. 클릭률. 클릭률은 이제 노출 대비 클릭수의 비율을 뜻하는 겁니다. 다 이게 연관이 있는 애들이에요. 전환율은 클릭수 대비 전환수의 비율. 클릭을 해서 전환이 얼마나 났는지 그거에 대한 비율을 뜻하는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환. 그리고 전환은 사이트 유입 후 특정 전환을 취하는 거.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 장바구니, 매출 상담 신청 등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아스. 광고주분들과 마케터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광고비 대비 수익률인 건데, 광고비를 투여했을 때 투여한 광고비 대비해서 수익률이 얼마나 되냐, 이런 것들을 비율적으로 나타내는 수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ROI, 투자 대비 이익률,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전환단 비용 CPA, 소비자가 특정 행동을 취할 때마다 지급해야 하는 광고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무를 진행을 하시거나 또는 주관식 문제에 이제 계산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럴 때는 이 화면에 캡처를 해주세요. 캡처해 주시고 이 공식을 외우시면 됩니다. 클릭률은 클릭수 나누기 노출수 곱하기 100. 클릭수는 노출수 곱하기 클릭률. 전환율은 전환수 나누기 클릭수 곱하기 100. 전환당 비용은 총 광고 비용 나누기 전환수. 구매 전환율은 구매 건수 나누기 클릭수 곱하기 100. 이렇게 공식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다음 구매 건수. 클릭수 곱하기 구매 전환율. CPS, 총 광고 비용 나누기 구매 건수, 총 광고비, 클릭수 곱하기 CPC. CPC는 총 광고비 나누기 클릭수다. 이 부분 사실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냥 이거를 캡처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색 광고의 기획. 검색 광고를 이제 기획하는 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분도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순서를 조금 잘 봐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환경 분석, 다음에 목표 설정, 매체 전략, 일정 계획, 예산 책정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뭔가 이제 환경을 분석해야겠죠. 그럼 목표를 정해야겠죠. 매체를 어떤 걸 할 거고 어떻게 할 건지 정해야겠죠. 이 정해놓은 전략과 매체들을 언제 할지 일정을 정해야겠죠. 최종적으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써야 할까 예산 책정을 해야겠죠. 이렇게 루트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광고 목표는 이것들은 뭐 사실 외우시지 않아도 알고 아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겠죠. 그리고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투자하는 것이어도 좀 어림잡아서 예상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측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야 하고, 행동 지향적이어야 한다. 수동적이고 뭔가 이렇게 수동적이고 주체적이지 못하면은 더 뭔가 광고를 디벨롭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 지향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달성 가능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무기한으로 사실 진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 기간과 그런 것들은 명시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검색 광고 운영 시스템. 이제 검색 광고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 일단 검색 광고 이제 진행하실 때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가입 대상은 사업자,
사업자와 개인이 있는데 사업자의 경우 광고 계정 생성은 최대 5개까지 진행이 가능하시고 개인은 검색 광고와 네이버 아이디 총 2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캠 광고 계정 들어가시면 소재는 총 5개까지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서 롤링이 되면서 최적화가 되면서 노출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품질지수 아까 맨 앞 서두에 되게 중요한 게 품질지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대 7칸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 처음 딱 등록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4칸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효율을 보고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바로 네이버 검색 광고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크게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이 있어요. 일단 파워링크는 이제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미지, 소재, 확장 소재가 노출되는 방식으로 얘도 CPC 광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릭을 좀 유도하고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 소재 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도 그 품질 지수에도 영향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쇼핑 검색은 이거는 저희가 사용할 키워드를 파워링크처럼 추가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소재를 등록을 하면은 이 소재의 제목과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제 키워드가 잡혀요. 그 잡힌 키워드에서 뭔가 불필요하거나 과금이 되거나 뭔가 좀 쓸모없는 키워드들 그런 것들을 제외 키워드로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브랜드 검색인데요. 브랜드 검색은 말 그대로 브랜드 검색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 이게 아니라 어떤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 뭐 운동화 이 키워드가 아니라 어떤 운동화를 파는 어떤 브랜드 그러니까 뭐 나이키 운동화 이런 브랜드 키워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광고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 콘텐츠는 얘도 좀 네이티브하게 노출이 되는데 블로그 형태로 좀 노출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블로그를 작성을 하고 그걸로 이제 광고를 진행하는 건데 파워 콘텐츠를 진행하실 때는 이제 진행이 가능한 키워드가 또 따로 있어서 그 부분은 사전에 좀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서 이제 브랜드 검색 같은 경우는 다른 캠페인이랑 조금 다르게 광고 집행 전 계약을 통해서 일정 금액을 선지불 하고 계약 기간 동안 노출수나 클릭수 제한 없이 광고가 노출되는 정액제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광고 같은 경우에는 비즈머니를 충전을 해서 거기에서 일리선을 설정해가지고 뭔가 입찰 형태, 경매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선 금액을 지불을 하고 계약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정액제 상품이다. 해서 광고 노출 기간은 최소 7일부터 최대 90일까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진행을 하실 때 계약 관련해서 내용을 좀 확인하시고 금액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이미지처럼 검색 광고 시스템에 딱 들어가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광고 시스템 내에서 광고를 등록하고 운영하는 것 이외에도 다차원 보고서라든지 대용량 다운로드 보고서, 즐겨찾기 키워드 도구, 대량 관리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광고 관리를 가능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카테고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 카카오 검색 광고 운영 시스템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카카오 운영 시스템은 이제 키워드 광고는 클릭당 과금 방식으로 광고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이버와 비슷해요, 이 부분은. 다음 네이티브인 카카오톡 포털의 통합 검색 영역에 광고 노출이 가능하고 플러스 제휴 매체들도 좀 확인을 하셔서 어떤 지면에 노출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캠페인은 검색 네트워크, 쇼핑 플러스, 스타일 포커스 등이 있습니다. 캠페인 전략 설정은 노출 기간, 시간, 요일, 일례산 설정이 가능하고, 그룹 설정은 그룹 일례산, 노출 영역, 확장 검색, 소재 노출 방식 등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광고 문안 노출 방식, 이건 소재를 뜻하는 건데 랜덤 노출 방식과 성과 우선 노출 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해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네이버도 동일하게 가능한 부분이고, 모든 확장 소재는 기본 소재를 포함해서 랜덤으로 노출됩니다. 이것도 이제 네이버랑 똑같습니다. 그치만 이제 카카오의 경우에는 광고 그룹의 품질 지수를 나타내는 지표만 있고 키워드 품질 지수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네이버는 이제 키워드별 품질 지수가 확인이 된다면 카카오는 그룹별 품질 지수가 확인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소재는 최대 5개까지 등록이 됐다면 카카오는 소재가 최대 20개까지 등록이 된다.
그리고 품질 지수는 최대 7칸, 기본 1칸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캠페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사실 이 부분도 네이버와 비슷해요. 캠페인명, 일예산 등을 설정하실 수 있고 노출 기간과 노출 요일 및 시간대는 광고 그룹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네이버 캠페인 설정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 네이버 캠페인 설정은 이제 네이버 캠페인명, 일예산 설정이 가능하고 노출 기간과 노출 요일 및 시간은 광고 그룹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봐주셔야 할 점이 이제 캠페인 예산이 그룹 예산보다 가중치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캠페인이 5만 원이고 그룹 예산이 10만 원이면은 5만 원이 소진되면 그룹 예산 자동으로 꺼져요. 그러니까 최상위가 이제 캠페인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구글 캠페인 설정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 구글 애즈에 들어가시면 이제 광고 목표를 처음에 선택을 하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광고 목표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선택을 해주셨으면 이제 검색, 실적 제어, 디스플레이 등등 광고 유형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검색 광고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검색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캠페인 이름을 생성하시고 타겟 예상 광고 추가 기능들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점수 최적화 점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 계정이 얼마나 적절하게 세팅이 되어 있나 이거를 확인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품질 지수랑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검색 광고는 결과의 상단 또는 하단에 위치하게 되고 최대 4개의 광고만 결과 상단에 게재가 돼요. 저 페이지에서 게재 순위는 광고 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 입찰가, 입찰 시 광고 품질, 광고 순위 기준, 사용자의 검색 문맥, 광고 확장 및 다른 광고 형식의 예상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계산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구글의 품질 평가 점수 카카오랑 그 네이버랑 비교해서 나오는 건데 구글 품질 평가 점수는 계정의 키워드별로 1점에서 10점 내지로 보고되며 광고 키워드, 방문 페이지, 예상 품질을 나타낸다. 보고서의 품질 평가 점수열을 추가하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고 품질 평가 점수는 1점에서 10점 내로 산정이 되고 예상 클릭률, 광고 관련성, 방문 페이지 만족도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카카오랑 네이버는 품질 지수가 7개였잖아요. 근데 이제 구글은 품질 지수가 아니라 품질 평가 점수라고 해서 1점에서 10점 내지로 예상 품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 조금 유의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검색 광고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구글을 통해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영역은 크게 검색 네트워크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로 나뉜다. 아까 앞서 그 말씀드렸던 캠페인 생성 유형 선택하실 때 이제 검색 광고랑 디스플레이가 있었잖아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검색 광고는 구글 검색 결과 옆 그리고 또는 기타 구글 사이트 옆에 게재되는 검색 광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광고는 인터넷 사이트, 동영상, 어플을 탐색할 때 광고를 게재해서 이제 도달 범위를 높일 수 있는 배너 광고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실제 마케터도 조금 겪고 있는 그런 고충들이 좀 있는데 구글의 경우에는 이제 1일 평균 희망 지출액을 기재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일예산을 설정을 3만 원으로 해놨다고 해서 매일 동일한 수준의 비용이 지출되는 거는 아니에요. 시스템상 이제 트래픽이 많았던 날에는 일예산 최대 2배까지 또 증가를 할 수 있고 지출이 적게 발생하는 날과 좀 상쇄돼서 월 평균 일수의 이제 평균 일예산을 곱한 금액인 월 청구액 한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염두해 두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구글 검색 광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구글 검색 광고는 구글을 통해 이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광고입니다. 영역은 크게 검색 네트워크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로 나뉘어지는데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옆 그리고 기타 구글 사이트 쪽에 이제 게재가 되는 검색 광고라고 봐주시면 되고 디스플레이 광고는 인터넷 사이트, 동영상, 어플을 탐색할 때 광고를 게재해서 이제 도달 범위를 넓혀서 진행할 수 있는 배너 광고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알고 가셔야 할 부분이 구글의 경우에는 이제 1일 평균 지출액을 기재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일예산을 설정한다고 해서 매일 동일한 수준의 비용이 지출되지는 않아요.
어쩔 때는 좀 트래픽이 많았던 날에는 1, 2, 3의 최대 2배까지 증가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 계정이 과소진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지출이 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날과 좀 상쇄돼서 이제 월 평균 일수의 평균 1일 예산을 곱한 금액인 월 청구액 한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아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광고 검색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 구글 광고 검색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확장 검색, 변형 확장 검색, 구문 검색, 일치 검색 순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장 검색 사용 시에는 이제 키워드 목록이 없는 유사어에도 광고가 자동으로 게재가 되는데 더 많은 유입을 받고 실적이 우수한 키워드에 비용을 집중하여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이제 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면 품질 평가 점수가 낮아질 수 있어서 일치 검색이랑 구문 검색을 좀 사용하시면 전반적으로 클릭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활용 가능하십니다. 이 아래 확장 검색, 구문 검색, 일치 검색이 어떤 형태로 이제 어떤 키워드로 노출이 되는지 이 부분은 그냥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네이버, 카카오, 구글 품질 지수랑 품질 평가 점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한번 비교하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 부분 좀 어떤 게 다른 건지 매체별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네이버 검색 광고는 광고 그룹당 소재 최대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재 노출 방식은 성과 기반 노출과 동일 비준 노출 중에서 선택 가능하시고 성과 기반 노출로 해보신 다음에 또 동일 비준 노출로 해보신 다음에 그것들을 좀 데이터를 비교해서 좁혀가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카카오 검색 광고 는 이제 네이버랑 다르게 광고 그룹당 최대 20개까지 소재가 등록이 가능하고 소재 노출 방식은 랜덤 노출과 성과 우선 노출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네이버랑 비슷하죠. 그리고 구글 검색 광고는 광고 그룹당 텍스트 광고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캠페인 단위에서 광고 순환 계제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질 지수 를 좀 비교해 볼 텐데 이것도 은근히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라서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시면 좋을 부분이에요. 일단 네이버 검색 광고는 품질 지수가 최대 7칸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처음에 키워드를 세팅을 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는 4칸이 부여가 돼요. 그래서 효율에 따라서 조금 더 줄기도 하거나 아니면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검색 광고 네이버랑 비슷하게 최대 7칸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처음 세팅했을 때는 기본 1칸으로 먼저 시작된다는 점, 그리고 구글 검색 광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 평가 점수라고 해서 1점에서 10점 내지로 카운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세팅이 가능한 개수를 좀 알아볼게요. 네이버 검색 광고는 캠페인당 최대 1000개까지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 카카오 검색 광고도 마찬가지로 최대 1000개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검색 광고는 캠페인당 광고 그룹 2만 개까지 설정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는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구글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유의해서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캠페인 같은 경우는 네이버 검색 광고는 계정당 최대 200개 정도 생성이 가능하고 카카오 검색 광고는 이제 최대 1000개까지 등록이 가능한데 안정적인 광고 운영을 위해서라면은 200개 정도 운영을 권장을 드리고 구글 검색 광고는 캠페인 10,000개까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검수는 어떤 의미냐? 광고 검수는 이제 네이버의 경우에는 비즈 채널이 먼저 검토가 된 다음에 그래야 그 이제 검수가 된 비즈 채널을 통해서 소재와 키워드 검토가 진행이 돼요. 비즈 채널 검수가 통과하지 못하면 키워드와 소재의 검토도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광고를 진행할 때 특정 업종에 대한 좀 주요 허가사항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적어놓은 업종별로 조금 봐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시험에 크게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광고를 실무를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캡처해 두시고 업종별로 뭘 해야 되나, 어떤 걸 신고하고 어떤 걸 등록해야 되나 이런 것들 좀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이제 구글 검색 광고 관리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일단은 노출 점유율, 광고주가 참가한 입찰에서 실제로 얼마나 자주 노출이 발생했는지의 비율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복률,
광고가 노출될 때 다른 광고주의 광고에는 얼마나 자주 노출했는지 보여주는 빈도가 중복률이고, 이제 높은 계제 순위 비율, 이거는 이제 동일한 입찰가의 다른 광고주의 광고에도 동시에 노출이 될 때 다른 광고가 더 높은 순위에 게재되는 빈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전략 부분이긴 하지만 용어들을 조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어들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상단 게재율. 광고주의 광고가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에 게재되는 빈도죠. 이렇게 뭔가 페이지 상단 게재율, 약간 이런 식으로 문장에 다 단어가 있어요. 경쟁 광고보다 높은 순위를 얻은 노출 비율. 입찰에서 다른 광고주에 비해 얼마나 더 자주 더 높은 순위로 게재가 되었는지, 타사 광고가 게재되지 않을 때 자사 광고만 게재되는 빈도,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좀 전략을 짜서 이제 저희가 더 이제 나은 방향으로 광고를 집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검색 광고 키워드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매체별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네이버 입찰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입찰가를 설정할 때는 그냥 수동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는데, 일괄 변경과 이제 개별 변경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입찰가마다 게재 순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변경의 경우에는 PC 기준, 모바일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설정이 가능하시고, 최근 4주간의 입찰 현황을 바탕으로 최소 노출 입찰가, 중간 입찰가, 순위별 평균 입찰가 등 입찰가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제공되기 때문에 뭔가 처음에 이제 광고를 진행하고 입찰가를 등록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시장 상황, 내가 쓰려고 하는 키워드들의 평균 입찰가가 뭔지 모르겠어. 막 감이 안 잡히세요. 그러면은 그때 이걸 사용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면 참고용으로 활용. 이것도 무조건적으로 이제 네이버 그 일괄 변경, 개별 변경을 통해서 무조건 평균치를 무조건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경쟁사들이 몇천 원대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구나, 약간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원 미만이면 자동으로 70원이 되고, 10만 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10만 원으로 설정이 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키워드는 이제 직접 입찰 이외에도 자동으로 순위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자동 입찰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입찰 한도랑 희망 입찰 순위를 지정해서 키워드별 자동 입찰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 광고 키워드 전략, 대체 키워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대체 키워드는 키워드 삽입 시 소재 전체 글자 수가 초과되는 경우 사전에 등록한 대체 키워드가 자동으로 노출된다 라는 건데, 노출이 된 소재에 검색한 키워드만 볼드 처리가 돼서 노출이 된다. 그럼 그거는 대체 키워드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재를 좀 구성을 하실 때 대체 키워드를 무조건 활용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그것도 뭔가 클릭률도 유발이 되면서 품질 지수에도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길 바라고, 이제 무효 클릭이 뭐냐, 이 부분 이제 실제로 광고 관리하면서 광고주분들께 되게 많이 질문을 받는 부분 중 하나예요. 무효 클릭이 뭐냐, 검색 광고 취지에 맞지 않는 무의미한 클릭을 무효 클릭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네이버, 카카오, 구글은 무효 클릭에 대한 사전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 무효 클릭 필터링 로직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좀 무의미한 클릭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된다 하면은 이제 매체별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광고 정책, 네이버 검색 광고 그룹 상태를 뜻하는 이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한 개 정도가 시험에 출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좀 짚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즈 채널 검토 중, 이거를 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비즈머니 충전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비즈머니 충전이 되어 있어야 비즈 채널이 검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 비즈 채널 노출 제한, 이거는 노출 제한이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트 등록한 사이트가 이제 제한이 된 거예요, 노출 제한이. 그럴 때는 재검토 요청을 하거나 노출이 제한된 사유를 확인을 해서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광고 그룹 예산 도달. 광고 그룹 예산 도달, 말 그대로 예산이 이제 설정한 예산이 도달이 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예산을 좀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제한 없음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기간 외, 이거는
캠페인 광고 노출 기간 종료로 캠페인 종료 날짜를 좀 재설정하거나 아니면은 날짜 없음으로 그냥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캠페인 예산 도달도 마찬가지로 설정해 놓은 하루 예산이 다 초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예산 변경해 주시거나 제한 없음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노출 가능 PC 모바일, 이거는 비즈 채널 등록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겪으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비즈 채널 노출 대한 가이드를 좀 확인하셔가지고 수정해서 재검토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딱 여기까지 비즈 채널 검토 중부터 광고 그룹 예산 조달, 약간 이쪽이 조금 은근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효율적인 광고 소재 작성. 왜 근데 효율적인 광고 소재 작성이 왜 중요하냐? 일단은 좀 눈에 띄고 뭔가 클릭을 유발하는 그런 소재를 작성을 해야 어쨌든 그거를 클릭을 하고 저희 사이트로 유입을 시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광고 소재 작성을 굉장히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첫 번째, 사용자의 요구와 혜택에 초점을 맞춘 광고 메시지를 작성한다. 일단은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했겠죠. 그러면은 검색자가 원하는 이제 의도에 좀 초점을 맞춘 메시지를 제공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표현 대신 구체적인 클릭 유도 문안을 사용한다. 그냥 간단하게 너무 일반적인 표현보다는 더 알아보기, 지금 바로 구매하기, 지금 이 혜택 놓치지 마세요. 약간 이런 클릭 유도 문안을 좀 활용을 해라. 그리고 사용자에게 뻔한 질문을 하지 말고 답을 줘야 한다. 검색한 이제 검색자한테 질문이 아니라 뭔가 검색을 했을 때 그들이 얻어갈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제공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광고 소재는 사용자가 찾는 정보가 있음을 강조해서 보여줘야 한다. 아까 저희가 앞서 대체 키워드를 이제 말씀을 드렸죠. 대체 키워드가 이제 검색자가 검색한 키워드가 소재에 들어가서 노출이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저희가 대체 키워드를 사용을 했을 때 A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A라는 키워드가 대체 키워드로 활용이 되면 소재에 A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조금 더 핵심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광고 소재를 복수로 등록해서 실적이 우수한 광고 소재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야 된다. 이것도 A/B 테스팅인 건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광고 소재가 최대 5개까지 진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등록하실 때 최대 5개까지, 5개 소재를 등록을 하실 때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 아니라 다 다른 내용으로 테스트를 하셔서 나중에 이제 한 테스트를 하시면서 이제 클릭률이 어떤 소재에서 발생을 하고 어떤 게 노출이 잘 되고 어떤 거에서 전환이 되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고 소재의 최상급 표현이나 불법의 소지가 있는 단어, 비속어, 선정적인 표현, 입증되지 않은 내역과 과도한 특수문자 사용이 불가하다. 이 부분은 사용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 네이버 검수할 때 아마 제한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피해서 소재를 등록해 주시는 게 검수가 빠르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랜딩 페이지 전략. 랜딩 페이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를 클릭한 사용자는 광고의 내용과 관련 있는 페이지로 이동한다고 생각하기에 관련 콘텐츠의 페이지로 세팅하는 게 좋다. 이거는 약간 그 소재를 세팅을 할 때 표시 URL과 연결 URL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이제 검색 광고 시스템 내에 들어가셔서 확인이 좀 가능하신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쳐보면 4사물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한 가지 A라는 제품을 검색을 했어요. A라는 제품 유형을 검색을 했는데 갑자기 B라는 랜딩 페이지로 가면은 나는 A라는 거를 검색해서 들어왔는데 왜 페이지가 B라는 제품으로 페이지가 이동이 되는 거지? 라고 하고 이탈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랜딩 페이지 자체는 이제 검색한 키워드, 검색한 내용과 좀 일치하는 적합한 페이지로 연결을 해주셔야 한다. 적합한 페이지로 연결을 해주셔야 한다. 네,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구글 검색 광고 확장 소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등록을 해도 반드시 광고와 함께 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다 등록을 해도 하게 되면은 바로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구글은 그런 건 아니고 광고 확장이 이제 실적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광고 게재 순위 및 광고 순위가 광고 확장이 표시된 만큼 충분히 높아야 광고 확장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사업장에서 구매하도록 유도를 하거나 고객에 이제 문의를 유도를 하거나 웹사이트에서 고객 전환 유도를 하거나 광고 확장
스니펫 광고 확장, 가격 광고 확장, 웹사이트에서 고객 전환을 유도하거나 어플 다운로드를 유도하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검색 광고 사례 분석 사후 관리 말씀드릴 텐데, 로그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로그 분석은 이제 웹사이트를 방문한 유저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도구고, 대표적으로 구글 애널리틱스, 에이스 카운터, 비즈스프링 등 이제 되게 많은 분석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 분석, 그리고 구글 검색 광고에서도 무료로 로그 분석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스 카운터 이런 것들은 조금, 에이스 카운터와 같은 그런 시스템들은 유로로 진행이 가능하신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미엄 로그 분석, 그리고 카카오는 전환 추적 설정 가능하시고, 구글은 구글 애널리틱스로 진행이 가능하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로그 분석에서 이제 확인 가능한 항목들을 좀 나열을 해봤는데, 직접 전환수, 간접 전환수, 이 부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직접 전환수는 광고 클릭 30분 내에 전환이 일어난 경우, 그리고 간접 전환수는 광고 클릭 이후 30분부터 전환 추적 기간 내에 발생한 전환 수이다. 그리고 전환 추적 기간은 7일에서 20일 이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환율은 말 그대로 전환수를 광고 클릭수로 나눈 값,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전환당 비용은 광고비를 전환수로 나눈 값, 방문 평균 페이지뷰를 방문수로 나눈 값, 방문 평균 체류 시간을 방문수로 나눈 값, 광고 수익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전환수, 전환율, 매출액, 뭐 이런 체류 시간, 페이지뷰, 광고 수익률 이런 거 계산하는 방법은 좀 앞쪽 영상에 나와 있어서 그거 캡처하셔서 공식은 좀 외워주시고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 간접 전환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깊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이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전환은 광고 클릭 이후 30분 내에 전환이 일어난 경우이고, 간접 전환은 광고 클릭 이후 30분부터 전환 추적 기간 내에 전환이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그럼 다음 같은 경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구매 전환, 광고 클릭 이후 30분 이내에 전환이 발생한 경우, 이거는 네이버랑 동일하죠. 간접 구매 전환, 광고 클릭 30분 이후부터 45일 이내에 전환이 발생한 경우, 네이버랑 다 비슷하기는 한데 간접 구매 전환이게 그 추적 기간이 조금 다르네요. 네이버는 추적 기간이 7일에서 20일인데 다음 카카오는 45일 이내 전환 발생한 경우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 사후 관리인데, 이제 저희가 키워드를 등록하고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좀 좋은 방향성을 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성과 향상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지표는 CTR과 CVR인데, CTR 클릭률, CVR 전환율입니다. 일단 예시를 좀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클릭률, CTR과 전환율, CVR이 모두 높을 때는 굉장히 좋은 컨디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등록한 고유일 키워드를 바탕으로 연관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를 확장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시로 CTR 클릭률은 높지만 전환율 CVR이 낮을 때, 이거는 뭔가 클릭을 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결국 전환이 안 나고 이탈이 됐어요. 그러면 들어갔던 고객이 원하는 값을 얻지 못하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 단계 이탈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소재의 랜딩 페이지 개선이 우선이 되겠죠. 소재의 랜딩 페이지가 개선이 되면 거기에서 또 유입이 됐을 때 전환율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CTR 클릭률은 낮고 CVR 전환율이 높을 때, 일단은 클릭률이 낮다는 거는 소재를 클릭하는 횟수가 적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고 소재의 매력도를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해요. 광고 소재를 다시 재구성을 하거나 키워드 노출 순위를 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예시로 CTR 클릭률, 그리고 전환율, CVR이 모두 낮을 때는 이제 키워드랑 광고 소재의 적합성, 그리고 광고 중단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건데, 사실 광고 중단까지는 너무 좀 그렇고, 어쨌든 좀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뭐 키워드를 유지하시는데 시즈널 키워드 위주로 진행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키워드 발굴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뭔가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는 신규 키워드를 좀 발굴하시는데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는 이제 키워드 사후 관리에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랜딩 페이지 사후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랜딩 페이지를 객관적으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는 페이지 뷰와 반송률이 기준이 될 수 있겠는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성 요소는 일단 랜딩 페이지에는 키워드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 저희가 검색한 키워드가 랜딩 페이지에 있어야 내가 검색을 해서 들어와서 찾으려고 하는, 그리고 구매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까지 생겨서 이제 전환율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특별 판매 조건이나 구매 결정을 바로 내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혜택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벤트 문구라든지 뭐 배송 관련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을 포함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전환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특정 타겟이나 시즈널 이슈 등 세부적인 니즈는 페이지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뭔가 공통된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봄맞이 세일, 약간 이렇게 시즌성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애들은 따로 페이지를 파셔서 생성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로 유입이 됐을 때 고객의 후기, 리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후기나 리뷰 같은 게 있으시다면 랜딩 페이지에 좀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상세 설명, 이건 너무너무 기본적인 사항이죠. 그리고 상품 구매나 서비스 예약을 즉시 할 수 있게 하는 요소, 뭐 회원가입이라든지 아니면 쿠폰 사용이라든지 구매라든지 이런 카테고리를 바로 랜딩 페이지에 노출을 시키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 1급에 대한 좀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엄청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봤던 시험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좀 꼭 확인을 해주시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바탕으로 기출 핵심 문제 위주로 좀 풀이 영상을 좀 가져와서 그 부분 보시고 시험 전에 한번 풀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들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네, 이렇게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시험의 주요 개념에 대해 좀 다뤄보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개념 정리를 바탕으로 기출문제 영상까지 준비해 두었으니 시험 전 기출문제 영상까지 꼭 시청하셔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AMPM 글로벌 김가영입니다.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 준비 잘 하고 계실까요?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시험 전 마지막 총정리 문제풀이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라도 놓치신 건 없는지 해당 영상을 통해 마지막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기출문제 풀이 요약본으로 자격증 취득과 더 가까워지시길 바라며 긴 말 생략하고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판매 방식에 따른 온라인 비즈니스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보기 1번 중개형, 보기 2번 가격 지향형, 보기 3번 정보 제공형, 4번 커뮤니티형이 있는데요.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가격 지향형입니다. 우선 판매 방식에 따른 온라인 비즈니스의 4가지 유형은 온라인 상에서 제작자와 공급자를 중개하여 수수료를 나누는 중개형, 그리고 정보 검색과 정보 생산에 초점을 둔 정보 제공형,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커뮤니티형, 특정 상품만을 판매하는 카테고리인 판매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비즈니스 4가지 유형 중에 가격 지향형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번 가격 지향형이 오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판매 경험, 2번 지속적인 수익 창출, 3번 특허, 4번 스피드로 기회 선점입니다. 정답은 1번 판매 경험인데요.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요인은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속적인 수익 창출, 차별화된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해 독점적인 위치를 갖는 특허,
변해가던 온라인 시장에서 빠르게 시장을 파악하고 선점하는 스피드로 기회 선점. 이 부분들이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답은 1번 판매 경험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제3자에 의해 창작되고 소유되어 소비자로부터 신뢰와 평판을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퍼블리시티를 의미하는 디지털 미디어는 무엇인가? 1번 페이드 미디어, 2번 원드 미디어, 3번 언드 미디어, 4번 컨텐츠 미디어가 있는데요. 정답은 언드 미디어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보기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페이드 미디어란 조직이나 개인이 비용을 투자하여 미디어 채널을 통해 빠르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유료로 사용하게 되는 미디어입니다. 페이의 뜻인 지불하다, 유료로 사용한다, 이 의미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원드 미디어란 자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원드 미디어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원드는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유한 미디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마케팅 전략 4.2의 요소가 아닌 것은 에스티메이트, 어반젤리스트, 엔게이지먼트, 엔투지애스트 이 보기가 4개가 있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마케팅 전략 4.2의 요소로는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내포하고 있는 에반젤리스트, 소비자를 마케팅에 참여시키는 방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엔게이지먼트, 마케터의 열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엔투지애스트, 고객에게 브랜드에 대한 경험을 제공해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익스피리언스, 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답은 1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 소셜미디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참여, 비공개, 대화, 연결이 있는데요. 정답은 2번 비공개입니다. 소셜미디어의 특징 5가지로는 참여, 공개, 대화, 커뮤니티 연결로 전반적인 의미가 공유나 참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번 비공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모바일 광고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인앱 광고, 2번 인터스티셜 광고, 3번 네이티브 광고, 4번 동영상 광고입니다. 정답은 1번 인앱 광고입니다. 모바일 광고 유형은 크게 9가지로 나뉘고 그 9가지 중 배너 광고, 인터스티셜 광고, 네이티브 광고, 리워더형 광고, 보상형 비디오 광고, 비보상형 비디오 광고, 인비디오 광고, 플레이어블 광고, 다이나믹 리마케팅 광고 등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 인앱 광고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종량제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유로운 게재 및 중지로 광고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번 일례산 설정으로 갑작스러운 이슈로 인한 광고비 피해를 막을 수 있다. 3번 지속적으로 품질 지수를 관리한다면 노출 순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4번 CPA가 높아지게 되면 광고 효과도 동반 상승한다. 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일단 종량제 광고는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구글 검색 광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검색 광고는 보통 CPC, 클릭당 과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4번 CPA가 높아지게 되면 광고 효과도 동반 상승한다. 이 부분은 일정 시간 동안 시청할 시 과금되는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CPC 형태로 과금되는 검색 광고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 종량제 상품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검색 광고의 특징이 아닌 것은 정답은 1번 대표 키워드를 사용할수록 타겟이 명확하기 때문에 효율이 좋아진다 인데요. 어느 정도 의미는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지만 대표 키워드 자체의 경쟁률, 즉 입찰가가 높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를 사용할수록 효율이 높아진다라고 정의할 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검색 광고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TND, 순위지수, PV, KPI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PV입니다. 일단 PV의 뜻은 방문자가 둘러본 페이지 수를 의미하고 오답으로 기재된 중복되지 않는 방문자 수치로 순 방문자 수, 이거는 UV라는 것을 뜻합니다.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UV랑 PV의 차이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 비즈 채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인데요.
광고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사이트 정보로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쇼핑몰과 연동할 수 있는 것은 2번 웹사이트가 아니라 쇼핑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헷갈리시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네이버 광고 그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 파워링크 유형의 광고 그룹에서는 웹사이트 하루 예산 매체 지역, 노출 요일, 시간대, 연령대, 성별 등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정보관리, 비즈 채널 등록에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고 그룹에서는 진행이 불가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 매출액 또는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을 촉진 예산으로 산정하는 예산 설정 방법은 무엇인가인데요. 정답은 3번 매출액 비율법입니다. 매출액 비율법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하거나 제품의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을 촉진 예산으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네이버 검색 광고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정답은 1번인데요. 우선은 오답들을 먼저 볼게요. 2번 사이트 검색 광고 만들기 단계에서는 키워드 입찰가 설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키워드 입찰가는 광고 그룹 세팅 후 키워드 단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 브랜드 검색 광고 캠페인 만들기 단계에서 노출 기간 설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 캠페인 생성 및 광고 그룹의 소재를 먼저 등록해 주시고 그룹단에서 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4번 쇼핑 검색 광고 캠페인 만들기 단계에서 자동 입찰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쇼핑 검색 광고 캠페인이 아닌 광고 그룹단에서 자동 입찰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 다음 중 파워링크 광고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대량 관리는 키워드뿐만 아니라 소재랑 확장 소재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확장 소재는 이지 대량 관리 카테고리를 통해서 등록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중 카카오 등록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키워드 만들기 단계에서 키워드 입찰가를 입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미지처럼 보이시는 것처럼 입찰가를 설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대량 관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인데요. 대량 그룹 복사하실 때 그룹 하위 항목인 확장 소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확장 소재뿐만이 아니라 이미지에 보이시는 것처럼 키워드, 소재, 확장 소재 등을 다 선택하셔서 복사가 가능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경매 방식 구매 상품이 아닌 것은 정답은 브랜드 검색 3번인데요. 브랜드 검색 광고는 크게 7일, 30일, 60일, 90일 단위로 구매가 가능하고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같은 경매 입찰 방식이 아니라 키워드의 최근 30일 조회수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계약 단위로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사이트 검색 광고, 쇼핑 검색 광고, 콘텐츠 검색 광고랑은 구매 상품이 다른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 키워드 입찰가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쇼핑 검색 광고입니다. 제품 카탈로그형은 키워드 입찰가가 아닌 광고 그룹 단위로 적용되는 기본 입찰가를 사용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광고 품질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구글의 품질평가 점수는 1에서 8점이 아니라 1에서 10점까지 산정이 되고 그 밖에 네이버와 카카오 품질지수 단계는 알고 계신 것처럼 7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확장 소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파워링크의 경우 캠페인, 광고 그룹, 키워드 단위로 확장 소재를 설정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광고 그룹 단위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헷갈리시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 네이버 광고 시스템 기본 설정에서 확인 가능한 지표가 아닌 것은 정답은 3번 전환수인데요. 이건 사실 검색 광고 시스템을 잘 보지 않으시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광고 시스템 기본 설정에서는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평균 클릭 비용, 총 비용, 노출 가능 광고 개수 등이 노출이 되고 추가 지표를 원하실 때는 이미지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맨 오른쪽에 기본 설정에 새로운 사용자 설정을 통해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카카오 키워드 광고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광고 그룹 목록에서 그룹별 품질 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네, 광고 그룹 목록에서는 품질 지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디서 할까요? 키워드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도 헷갈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구글 애즈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인데요. 구글 애즈에 키워드를 등록하시면 기본적으로 일치 검색 유형으로 설정이 되는 게 아니라 확장 검색 유형으로 세팅이 되고 광고 목적에 따라서 확장, 일치, 구문 검색 중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확장 검색은 키워드와 관련 있는 검색어의 광고가 게재되는 유형이고 구문 검색은 키워드의 의미를 포함하는 검색어의 광고가 게재되는 유형이고 일치 검색은 키워드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검색어의 광고가 게재되는 형태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네이버 검색 광고 그룹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정답은 4번 중지인데요. 1번 비즈 채널 검토 중. 이건 가이드에 부합하지 않아 노출이 제한된 상태로 노출 제한을 뜻하며 중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번 광고 그룹 예산 도달. 하루 캠페인 하루 예산 초과는 캠페인 또는 광고 그룹 예산 도달을 의미합니다. 3번 일부 노출 가능의 의미는 광고 그룹이 아닌 비즈 채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 네이버 검색 광고 복사하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광고 그룹 복사 시 키워드 품질 지수를 포함해서 복사할 수 있다인데요. 품질 지수를 제외하고 복사가 진행이 되고 기본 품질 지수는 4단계로 똑같이 새로 세팅했을 때처럼 똑같이 4단계로 세팅이 됩니다. 다음 중 검색 광고 기획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크게 검색 광고 상품부터 작게는 키워드와 소재 등의 전략을 의미하는 단계는 목표 설정이 아닌 매체 전략입니다. 목표 설정은 검색 광고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 설정 단계이니 헷갈리시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우선은 지금 현재로 방문수, 클릭률, 광고비, 단가, 전환수가 저희에게 주어진 상태이죠. 일단 CVR 먼저 전환율을 먼저 구해볼게요. CVR 계산 방법은 전환수 나누기 클릭수 곱하기 100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전환수가 700이고 클릭수가 2만 둘을 나누면은 0.035 여기에 100을 곱하게 되면 전환율은 3.5%입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전환율 CVR이 3.5%가 아닌 것들은 일단 다 제외를 시켜주시면 되는데 그게 하나밖에 없죠. 그렇지만 조금 더 정확한 정답을 저희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옆에 로아스도 함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아스를 구하는 계산식은 매출 나누기 광고비 곱하기 100입니다. 매출액은 2,450만원 나누기 광고비 500 곱하기 100을 하면은 490%가 맞죠. 그래서 정답은 로아스 490, CVR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검색 광고에서 매일 효과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당일 실시간 성과 데이터를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 획득은 어렵다라고 지금 2번이 말을 하고 있는데 당일 실시간 성과 데이터를 통해서 결과에 대한 문제점 도출이나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로그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간접 전환수는 광고 클릭 이후 60분부터 전환 추적 기간 이내에 발생한 전환수이고 전환 추적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해당 내용은 오답으로 간접 전환수는 광고 클릭 후 15일 이내 전환값을 뜻하고 직접 전환수는 광고 클릭 후 30분 이내에 전환된 값을 뜻합니다. 이거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간접 전환수랑 숫자를 조금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다음 광고 비용 대비 효과 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ROI는 투자 수익률을 뜻하는 단어로 투자 수익률, 즉 ROI가 100% 이상이면 광고 집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투자 수익률이 높으면은 광고 집행 효과도 높은 건데, 이제 지금 보기에서 4번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ROI가 낮을수록 광고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에 검색 광고 사례에서 CPC와 로아스가 올바르게 계산된 것은? CPC랑 로아스를 구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풀이를 해보자면, 일단은 CPC를 구하는 방법은 광고비 나누기 클릭수이죠. 광고비가 지금 100만 원이라고 했고 클릭수가 2,500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 나누기 2,500을 하면은 400원. CPC는 400원이 되겠고, 로아스를 구해야 되네요. 광고를 통한 매출액이 500만 원, 그리고 광고비가 100만 원. 여기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500만 원 나누기 100 곱하기 100을 하면 로아스는 5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네이버의 검색 광고 리포트에서 로그 분석 없이 제공된 지표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일단은 1번 로아스, 2번 ROI, 3번 CPS. 이것들은 기본 지표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지표들이고, 검색 광고의 기본 지표에서는 CPC, CTR, 노출수, 총비용 등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검색 광고를 통해 한 명의 소비자가 랜딩 사이트를 방문하는 데 투여된 비용을 뜻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정답은 1번 CPC인데요. 검색 광고에 등록된 키워드를 통해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므로 키워드 클릭 시 가금되는 CPC를 뜻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 CPC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용어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4번. CVR은 검색 광고를 통해 달성된 전환에 투여된 총 비용을 의미한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CVR은 전환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 계산을 하게 되는 문제들이 좀 많을 텐데, 여기 지금 제가 적어놓은 CPC, CPS, CVR, ROI, 로아스 이 계산법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다 캡처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키워드 차원의 광고 효과 분석으로 가능한 개선 작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저성과 키워드를 유지하며 노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입찰 단가를 높인다. 일단 저성과 키워드는 효율이 좋지 않은 키워드죠. 그렇기 때문에 입찰 단가를 높이게 되면 오히려 더 과금이 될 수 있으니까 그 키워드는 오프를 하거나 입찰가를 낮춰서 과금 방지를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검색 광고 효과 분석 후 성과 개선을 위해 해야 할 행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로아스가 높은 키워드는 입찰가를 낮추거나 시간을 설정하여 광고 노출수를 줄인다. 일단은 로아스의 뜻은 광고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의 크기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성과가 좋은 키워드 입찰가를 낮추거나 노출수를 줄이게 되면은 전환율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로아스가 높은 키워드는 성과가 좋은 키워드를 뜻하는 걸로 유지 및 품질지수 개선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검색 광고 성과의 향상을 위한 랜딩 페이지 운영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1번입니다. 키워드 클릭수가 감소하면 랜딩 페이지를 변경하거나 개선한다. 이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클릭수랑은 연관이 없습니다. 키워드 클릭수가 감소를 하게 되면은 랜딩 페이지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소재의 구성을 변경을 해서 더 클릭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CTR, 클릭률이 낮은 키워드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아까 전의 문제랑 조금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정답은 2번. 광고 소재보다 노출 순위 관리에 더 집중해야 한다. 일단은 클릭률이 낮다는 거는 노출 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소재 컨디션, 광고 소재에 조금 수정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광고 소재 수정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중 CTR, 클릭률과 CVR, 전환율이 모두 높은 키워드에 대한 사후 관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가장 최적의 컨디션이므로 추가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전혀 없다.
뭔가 너무 극단적이죠, 좀 정답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봐주셔도 될 것 같은데, 우선은 클릭률과 전환율이 높은 키워드는 효율이 좋은 키워드지만 별도의 모니터링이나 뭐 관리를 진행하시지 않게 되면은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소대 테스트와 노출 순위 테스트를 통해서 유지 및 개선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다음 중 랜딩 페이지의 성과 분석을 위해 파악해야 하는 지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입찰 단가인데요. 입찰 단가는 랜딩 페이지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입찰 단가는 랜딩 페이지로 도달되기 전 이제 키워드 단에서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랜딩 페이지 성과 분석과는 조금 먼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온라인 커머스 트렌드 사례는 어떤 것인가? 월마트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서비스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오프라인 픽업 센터를 확대하고 있으며, 아마존은 세계 최초 무인 점포인 아마존고를 확대하고 바코드 인식 자동 주문 서비스인 다시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조금 외우면 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정답은 옴니채널입니다. 옴니채널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 각 유통 채널의 특성을 결합해서 어떤 채널이든 같은 매장을 사용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쇼핑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마케팅에 대한 설명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마케팅을 결합시킨 용어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함과 동시에 기업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로 하여금 착한 소비를 하게끔 유도하고 기업이 추구하는 차익과 공익을 동시에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국내 모기업은 생수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에 표기된 바코드나 QR코드를 찍으면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정하기 위한 비용으로 판매 금액 중 일부를 기부하는 마케팅을 통해 착한 소비를 유도하며 매출을 일으키는 사례가 이 마케팅에 해당한다. 정답은 코즈 마케팅인데요. 기업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브랜드의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같이 주면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인데, 이건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경제적 가치와 공적 가치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중 하나입니다. 다음 문제. 소비자의 정보 처리 과정은 전통적인 정보 처리 과정인 AIDMA 형태에서 소비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이 과정으로 변화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공유의 특징을 갖는 AIDMA에서 진화된 형태의 이 용어를 영어로 작성하시오. 정답은 AISAS인데요. 이거를 조금 풀어서 확인을 해보면 attention, interest, search, action, share의 약자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흥미를 지닌 고객들이 검색을 통해 구매 정보를 획득하고 구매를 결정한 다음 구매 경험을 공유하는 행동을 묘사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아래와 같이 광고 데이터가 나왔을 경우 CVR 전환율은 얼마인가? 계산 문제네요. 일단은 전환율의 계산 방식은 전환수 나누기 클릭수 곱하기 100입니다. 여기에서 주어진 전환수는 3, 클릭수는 120이기 때문에 이 둘을 나누게 되면 0.025, 그리고 여기에 100을 곱하게 되면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검색 광고 기획 단계는 무엇인가? 보기를 보겠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특정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행동 지향적이어야 한다. 달성 가능한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정답은 광고 목표입니다. 우선은 검색 광고 기획 단계 순서가 환경 분석, 목표 설정, 매체 전략, 일정 계획, 예산 책정, 이 순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검색 광고 광고주 가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안에 들어갈 숫자는 각각 무엇인가? 네이버 검색 광고 광고주 가입은 사업자의 경우 최대 몇 개까지, 개인은 총 몇 개까지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 가입 신청자가 약관 및 정책 위반으로 직권 해지된 이력이 있을 경우 회원 가입을 몇 개월 동안 제한할 수 있다입니다. 정답은 광고주 가입은 사업자의 경우 최대 5개, 개인의 경우 최대 2개까지 계정 생성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할 시 6개월간 회원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파워링크 집행을 위해 입력해야 하는 필수 기본 소재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제목, 설명, 연결 URL인데요. 해당 브랜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토대로 구성해야 하고 제목은 최대 15자, 설명은 최대 45자까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을 경우 모바일 통합 검색 영역 노출 시 보온병 키워드에 적용되는 입찰가는 얼마인가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설정해놓은 보온병 키워드의 입찰가는 500원, 모바일 입찰 가중치는 200%, 즉 모바일에서는 기존에 설정해놓은 키워드 입찰가 500원이 2배로 적용되어 환산되기 때문에 설정해놓은 키워드의 2배, 500원의 2배. 그렇기 때문에 보온병 키워드에 노출되는 입찰가는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이트 검색 광고 제목 문구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을 때 귤따기 체험, 키워드 검색 시 노출되는 문구는 무엇인가? 정답은 제주 귤맛집 귤체험 샤인 농장인데요. 지금 해당 영역은 대체 키워드라는 것이라고 하는데 해당 광고 그룹 내 등록된 키워드가 문구 내에 삽입되어 노출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기 키워드단에 들어간 키워드가 중간에 노출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콘텐츠 검색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비즈 채널을 추가해야 한다. 콘텐츠 비즈 채널로 등록 가능한 URL, 유형 3가지는 무엇인가? 정답은 블로그, 포스트, 카페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랜딩 페이지를 걸고 콘텐츠 검색 광고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룹에 등록한 키워드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키워드에 자동으로 광고를 노출하는 기능으로 다양한 유사 의미의 키워드로 광고 집행을 원할 경우 사용하는 네이버 검색 광고 기능은 무엇인가? 정답은 키워드 확장입니다. 키워드 확장을 하시는 방법은 광고 시스템을 접속하시고 파워링크 광고 그룹에 들어가시면 키워드 확장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서 사용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의 광고 결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 1인당 구매 객단가를 구하시오. 우선은 객단가를 구하려면 전환수랑 매출액이 필요합니다. 일단 전환수를 먼저 구해볼게요. 전환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클릭수 곱하기 전환율. 클릭수가 지금 4,000건이죠. 4,000건이고 전환율이 5%입니다. 이것을 곱하면 200이 되겠고 일단 매출액은 광고비 나누기 100 곱하기 로아스를 통해서 이 계산식을 통해서 구하게 되면은 광고비가 지금 500만 원이죠. 500만 원 나누기 100 곱하기 로아스 400. 그러면은 2,000입니다. 2,0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객단가를 구하는 공식은 매출액 나누기 전환수이기 때문에 매출액 나누기 전환수를 하면은 1인당 구매가, 객단가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색 광고를 운영하면서 200만 원의 광고비를 투자하여 1,500%의 로아스를 획득하였다. 광고를 통해 발생한 전환 매출은 얼마인가? 정답은 3,000만 원입니다. 매출액을 구하는 계산법은 광고비 나누기 100 곱하기 로아스입니다. 여기에서 광고비가 200만 원 그리고 로아스가 1,500%였죠. 그러니까 200 나누기 100 곱하기 1,500을 해주시면은 3,000만 원이 나옵니다. 다음 데이터표를 보고 구매 전환율을 구하시오. 노출, 클릭률, CPC, 총 비용 구매 전환수가 주어졌네요. 우선은 구매 전환율, 전환율을 구하는 방식은 전환수 나누기 클릭수 곱하기 100입니다. 전환수가 450 나누기 클릭수가 6,000이죠.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7.5%가 되겠습니다. 다음 데이터표를 보고 CPC를 구하시오. 여기에선 광고비, 노출수, 클릭수, 구매수, 수익, 이익이 주어져 있네요. 우선은 CPC를 구하는 것은 이 방식은 광고비 나누기 클릭수이기 때문에 광고비가 200, 클릭수가 10,000 이기 때문에 이 둘을 나누면은 CPC는 200이 되겠습니다. 검색 광고에서 노출되고 있는 키워드의 CTR과 클릭 횟수가 낮을 경우 광고 소재에 대한 점검과 함께 입찰 단가를 높여 땡땡땡을 조정해야 한다. 정답은 노출 순위인데 일단은 광고 소재에 대한 점검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순위가 조금 낮기 때문에 저희 소재에 도달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는 걸 수도 있어서 광고 소재의 컨디션과 노출 순위도 함께 조정을 해주시면은 CTR,
클릭 횟수가 조금 더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검색 광고 캠페인의 CTR은 낮고 CVR이 높은 키워드는 입찰 순위 점검과 함께 땡땡땡을 개선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정답은 광고 소재입니다. 광고 소재를 좀 교체를 하셔서 클릭률을 향상시키고 전환율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개의 이미지를 소재에 추가하여 시각적 주목도를 높이고 클릭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카카오 확장 소재의 유형은 무엇인가? 정답은 썸네일 또는 썸네일 이미지형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 문제풀이를 해보았는데요. 시험 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